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가 5년 징역형밖에 안 되냐는 비판과 분노를 잠시 접어두고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사형구형에도 비웃으며 도리도리했던 윤석열이 체포방해 선고를 듣고선 표정이 굳어버리는 것은 5년형이라는 양형보다는 이제 빼박 내란죄라고나 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것을 국가기관의 사유화이자 사병화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윤석열 측이 주장했던 헌법수호를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개박살낸 것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윤석열이 내린 모든 지시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인정, 즉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시도로 보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첫 판결 총평. 비상계엄 선포 409일 만에 첫 판결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 적용 면에서 명료하고 전달력이 있다. 향후 이어질 관련 재판들에 유무형의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형은 아쉽다. 재판장의 구술을 들으며 징역 10년 안팎을 예상했다가 갑자기 5년으로 푹 꺼지는 느낌.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는 명확히 정리된 판결이다.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피고인은 징역 5년이 웬 말이냐 하겠지만 앞으로 7, 8건의 1심 판결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 다가오는 심판의 망치를 피할 길이 없다. 심판의 첫 관문을 잘 통과한 것으로 보고 수면방해 받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되시길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송혜원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쪽에선 공수처 수사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관할 밖이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합법이라며 윤석열 쪽의 주장을 배척했고요. 12.3 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불법이라며 계몽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하니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으니 쥐기현 재판부의 판결도 그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쥐기현의 사형 선고를 기대합니다. 경향신문의 조셉윤 전 미 대사대리 성적이 흔들던 한국 시위대 모습 정말 귀게 미쳤다고 생각. 기사를 보면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 조셉윤이 16일 한미 의회교류센터 주최 대담에서 대사대리 시절 윤석열을 지지하는 구고 인사들이 대사관 밖이나 광거 뒤편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었다. 정말 기이한 모습이었다. 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발언의 타이밍이 정광훈 구속과 윤석열의 여러 재판 중 첫 판결이 나온 시점으로 트럼프가 항모를 몰고 와 윤석열을 구할 것이라는 윤어게인들에게 사실상 손절선언입니다. 또한 윤어게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계가 붕괴될 만큼의 충격이 아닐까요? 쥐기현은 쫄지 말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 바랍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이렇게 포효했었지요.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 아마 경찰들의 비위, 경찰들의 갑질, 경찰들의 무능한 수사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시민들 기사가 줄줄줄 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릴 대형 연예인 사건이 또 나올 것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이라며 이제부터 검찰주의자들의 경찰 부실 수사 언론 플레이가 극심해질 것입니다. 검사는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수 언론을 내세워 공격할 것입니다. 민감한 지선 국면이 되면 더욱더 추진할 동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뚜벅뚜벅 빛의 혁명,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박은정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 추운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그 윤석열 독재 타도 탄핵을 외쳤던 빛의 혁명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구속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등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권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고 국민주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의 세계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반기를 들고 했었던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이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보안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보안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보안수사권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모든 제명에 대해서 언제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한동훈의 시행령의 등처럼 무한히 검찰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직접수사, 5개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수사부와 반부패 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중수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가 하는 직접 수사의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겨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중수청은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수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중수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개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내고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논의들이 쌓여서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의 검찰개혁 법안들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입법안을 내셨으니까 같이 심사해서 반드시 설 전에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체혁명,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